만병의 근원, 냉스풍, 현대인을 위한 생존 가이드.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병원은 언제나 붐비고 약국에서는 소화제와 진통제가 불티나게 팔릴까요? 왜 20대 청년들도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30대에 이미 각종 성인병 진단을 받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경고해 오신 만병의 근원. 세 가지가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냉, 습, 풍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냉, 습, 풍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력을 좀먹는 근본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냉은 우리 몸의 순환을 막고 습은 몸의 흐름을 정체시키며 풍은 독소를 축적시켜 신경계를 교란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고대의 지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저하가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면역학적 연구, 림프순환 장애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는 발견, 장내 독소가 뇌신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계는 여전히 이런 통합적 접근보다는 각 증상을 개별적으로 치료하는데 급급합니다. 두통이 있으면 진통제, 소화불량이 있으면 위장약, 불면증이 있으면 수면제. 마치 누수가 생긴 배에서 물을 퍼내기만 하고 구멍을 막으려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은 그 구멍을 찾아 막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냉스풍이라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현대적 환경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별 증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을 치료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제1장 디지털 냉증 시대, 현대인을 얼리는 보이지 않는 적. 전통 한의학에서 말하는 냉은 단순히 기온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생명 에너지의 순환이 정체되어 몸의 온기가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 생리학적으로 해석하면 혈액순환 저하, 기초대사율 감소,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사회는 냉기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먼저 물리적 냉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실내외 온도차는 평균 15도에 달합니다. 인체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이런 온도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행동적 냉기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 자체가 천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기, 근육 사용량 감소,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이 모든 것이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리고 천을 낮춥니다. 가장 교묘한 것은 정신적 냉기입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끊임없는 정보 폭격은 뇌를 과로시켜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을 방해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타인과의 비교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천조절 중추를 교란합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천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6.5도가 정상 천이라고 하지만 현대인의 평균 천은 36.2도로 측정됩니다. 겨우 0.3도 차이지만 이는 면역력으로 환산하면 약 9%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1036도를 정상 범위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인들의 평균치에 맞춰 기준을 낮춘 것일 뿐입니다. 마치 시험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자 합격선을 낮춰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냉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차가운 정도로 시작합니다. 원래 손발이 차가운 체질이야 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불량이 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만성피로, 불면증, 우울감이 차례로 찾아옵니다. 각각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냉기가 몸 전체의 순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냉증 해결의 핵심은 온기 회복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두꺼운 옷을 입거나 온열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천 관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우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하루 중 가장 천이 낮은 새벽 시간대의 수면 환경을 점검하고 배와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둘째는 내부 열량 생산 증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초 대사율을 높여 자연스럽게 천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하체 근육량 증가는 전신 순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음식을 통한 온기 공급입니다.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차, 날 것보다는 익힌 음식, 자극적인 맛보다는 부드러운 맛을 선택합니다. 생강, 계피, 마늘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는 향신료를 적극 활용합니다. 현대인에게 냉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관리 항목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경험으로 축적한 냉기 관리법과 현대 과학의 온도 조절 이론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도 건강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정보 습기의 늪, 막힌 에너지와 정체된 삶. 전통 한의학에서 수분 체내 수분 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해 노폐물이 축적되고 기혈순환이 정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림프순환 장애, 혈액점도 증가, 세포 간 노폐물 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붓는 것을 넘어서 전신의 에너지 흐름이 막히는 심각한 병리 상태입니다. 21세기 습기는 물리적 습기와 정보적 습기로 나뉩니다. 물리적 습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들입니다. 밀폐된 실내 공간, 운동 부족으로 인한 발한 기능 저하, 과도한 수분 섭취, 가공식품의 첨가물 등이 체내 수분 대사를 교란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보적 습기입니다. 현대인은 하루에 34기가바이트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문 175 개분량에 해당합니다. 뇌는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정신적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캐시와 임시 파일로 가득 차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정보 습기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 끊임없이 유입되는 타인의 일상, 광고, 뉴스들은 우리 뇌의 필터링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려다 보니 정신적 소화불량 상태에 빠집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습기는 면역계에 특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림프 순환이 정체되면
노폐물 제거가 원활하지 않아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는 자가 면역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아토피 등의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서 림프 순환 장애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또한 습기는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척수액의 순환이 저하되면 노폐물 제거가 어려워져 치매나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활발하게 순환하며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현대인의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습증의 가장 교묘한 점은 서서히 진행되어 자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약간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어제 늦게 잤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 증상들 각각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습기로 인한 순환 장애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습기 제거의 핵심은 흐름의 회복입니다. 정체된 에너지를 다시 순환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순환 촉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림프 순환을 활성화합니다. 땀을 통한 노폐물 배출도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 충분히 땀을 낼 수 있는 운동이나 사우나를 활용합니다. 다만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운동으로 땀을 많이 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사지나 지압도 국소적인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정신적 정화 과정입니다. 정보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듭니다. 명상, 독서, 산책 같은 단일 활동에 집중하여 뇌의 정보 처리 부담을 줄입니다. 셋째는 수분 대사의 정상화입니다. 무작정 많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단순한 물보다는 전해질이 포함된 물을 선택합니다. 이뇨작용을 돕는 팥,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환경 습도 관리입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공기 순환을 촉진합니다. 제습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되 기계적 해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습기 관리는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정보 홍수 시대에 정신적 수돗물을 잠그는 법을 배우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패턴에서 의도적으로 순환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습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실제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 우리는 맑고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3장 독소바람의 폭풍, 현대인을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독. 전통 한의학에서 풍운 체내에 축적된 독소나 노폐물이 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종 경련, 떨림,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병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 자율신경계 교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풍은 예측 불가능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치료가 까다로운 특성을 가집니다. 현대사회는 풍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독소 공장입니다. 먼저 외부 독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중금속, 플라스틱 화학물질, 농약 잔류물, 방부제와 인공첨가물 등이 매일 우리 몸에 유입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조상들보다
500배 많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 독소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과다 분비, 수면 부족으로 인한 성장 호르몬 부족,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혈당 급변동이 체내에서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내부 독소는 외부 독소보다 더 지속적이고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교묘한 것은 정신적 독소입니다. 24시간 연결된 디지털 환경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부정적 정보,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와 경쟁 의식, 성과 중심 사회의 압박감이 뇌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이는 결국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들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독소는 뇌와 장축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독소가 증가하면 장벽이 손상되어 염증성 물질이 혈류로 유입됩니다. 이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에서 장내 독소와 관련된 염증 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소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 세포 에너지 생산을 방해합니다. 이는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우울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뇌와 심장처럼 에너지 요구량이 높은 장기일수록 독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풍증의 원인을 원인불명이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타해성 진전, 특발성, 안면마비, 원인불명의 어지럼증 등. 하지만 원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너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어서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현대의학의 풍으로 인한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복잡한 교통체증의 원인을 한 대의 자동차로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풍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거나 눈꺼풀이 파르르거나 안면이 마비되거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하고 당황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축적된 독소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마치 댐이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균열이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풍해독의 핵심은 독소 제거와 신경 안정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독소 축적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는 외부 독소 차단입니다. 공기청정기 사용, 유기농 식품 선택, 플라스틱 용기 사용 최소화, 화학 세제 대신 천연 세제 사용 등으로 독소 유입을 줄입니다.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지만 노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해독 기능 강화입니다. 간, 신장, 폐, 장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글루타치온, 비타민C, 알파리포산과 같은 해독 영양소 보충,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순환 촉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 해독 기능을 돕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강황 등을 적극 섭취합니다. 셋째는 장내 환경 개선입니다. 유산균 보충,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발효식품 섭취를 통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금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통해 장에 휴식을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넷째는 신경계 안정화입니다. 명상, 요가, 호흡법을 통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규칙적인 수면으로 뇌의 독소 제거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수면 중에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하여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정신적 해독입니다. 부정적 정보 차단,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관계 구축을 통해 정신적 독소를 줄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자연과의 접촉, 예술 활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에게 품 관리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축적되는 독소를 방치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해독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풍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제4장 냉스풍의 삼각 공격, 현대 질병의 진짜 정체. 전통 한의학에서는 냉스풍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가장 복잡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증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석하면 혈액순환 장애에다가 림프순환 정체 질환을 가지고 신경계 교란 증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신적인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개별 증상에 대한 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냉스풍의 상호작용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냉기로 인한 혈관 수축은 습기 제거를 어렵게 만들고 습기로 인한 순환 장애는 독소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독소 축적은 천조절 중추를 교란하여 더 심한 냉증을 유발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율신경계는 이런 복합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한 원인 불명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감 등이 순서나 규칙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학은 이런 복합 증상을 기능성 질환이라고 분류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 한계를 환자의 문제로 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검사상 이상이 없으니 정신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환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냉스풍 복합증의 가장 교묘한 점은 진단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개별 증상들은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천은 36도. 이것은 천이 약간은 낮지만 정상 범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혈압은 120에 80. 이것도 정상 수치입니다. 그리고 혈당은 90. 이것도 정상이죠.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이고 역시 정상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분명히 아픕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브레이크, 핸들이 각각은 정상이지만 서로 연결이 잘 안 되어 전체적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증상의 변동성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증상이 심합니다. 계절이나 날씨,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증상이 달라집니다. 이는 냉스풍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자신도 컨디션이 들쭉날쭉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스풍 복합증 해결의 핵심은 통합적 접근입니다. 개별 증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환경 통합 관리입니다. 온도, 습도, 공기질을 동시에 고려한 생활 공간 설계가 필요합니다. 집과 직장에서 냉스풍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사용 패턴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둘째는 시간 리듬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주일, 계절의 리듬에 맞춰 냉스풍 관리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온기 충전, 낮에는 순환 촉진, 저녁에는 해독과 휴식의 시간으로 구성합니다. 셋째는 복합 치료법 활용입니다. 운동, 영양,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패키지로 접근합니다. 하나씩 차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접근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예방 우선주의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치료하는 것보다 냉스풍이 축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현대인에게 냉스풍 관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 기술입니다. 21세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상들의 경험과 현대 과학의 지식을 결합할 때 우리는 복잡한 현대 질병의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5장 직장인의 생존 전략, 사무실에서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 현대 사무실은 냉스풍을 생산하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 밀폐된 공간, 일정한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강력한 에어컨, 장시간 앉아있는 업무 특성, 스트레스가 일상화된 조직 문화.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직장인들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먼저 사무실의 냉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은 여름철 실내 온도를 22에서 24도로 유지합니다. 바깥 기온이 35도일 때 실내외 온도차는 13도에 달합니다. 인체는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건물을 출입하면서 우리 몸의 천 조절 시스템은 만성적인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소적 냉기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자리에 앉은 직장인들은 목과 어깨가 지속적으로 차가운 바람에 노출됩니다. 목 뒤쪽에는 풍지혈과 풍부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곳이 차가워지면 전신의 기혈 순환이 막힌다고 한의학에서는 봅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목 부위의 혈관과 신경이 수축하면 뇌로의 혈류량이 감소하여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습기 문제는 더욱 복합적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호흡하면서 습도가 상승하지만 에어컨의 제습 기능으로 인해 공기는 건조해집니다. 이런 모순적 상황에서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시스템은 혼란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건조하지만 속으로는 습기가 찹니다. 마치 방원조 상태의 빨래처럼 완전히 마르지도 완전히 젖지도 못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습기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8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하체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특히 장단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신 순환이 정체됩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무실의 풍, 즉 독소는 가장 다양하고 지속적입니다. 프린터와 복사기에서 나오는 토너 가루, 새 가구에서 방출되는 포르말데히드, 카펫과 벽지의 방충제, 청소용 화학 제품 등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여기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과다 분비,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혈당 변동, 수면 부족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 더해져 체내 독소량이 급증합니다. 가장 교묘한 것은 정신적 독소입니다. 이메일, 메신저, 회의, 보고서로 이어지는 끝없는 업무 스트림은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멀티태스킹이 일상화된 현대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은 평균 11분마다 업무를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뇌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이는 곧 신경계 독소가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많은 기업들이 직원 건강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개인의 자기관리 부족으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는 야근으로 이용할 시간을 주지 않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도 검진 결과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냉스풍 대처법은 게릴라전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으니 주어진 환경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개인 미기후 조성입니다. 자신의 책상 주변을 중심으로 작은 건강 환경을 만듭니다. 작은 가습기나 공기정화 식물 배치, 목과 어깨를 보온할 수 있는 스카프나 담요 준비, 발밑에 작은 온열 매트나 쿠션 사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의도적 순환 만들기입니다. 1시간마다 5분씩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합니다.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 복사하기 등의 일상적 활동을 의도적으로 늘려 움직임의 기회를 만듭니다. 점심시간에는 가능한 한 밖으로 나가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셋째는 사무실 내 해독법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체내 독소 배출을 돕도록 합니다. 화학 냄새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녹차나 허브티처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료를 섭취하고 점심 메뉴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 즉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등을 포함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는 출퇴근 시간 활용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가능한 한 서서 가며 하체 순환을 돕습니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계단 이용하기 등으로 운동량을 늘립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간단한 운동이나 명상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주말 집중 관리입니다. 주중에 축적된 냉스풍을 주말에 집중적으로 해소합니다. 사우나나 찜질방,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마사지나 스트레칭 등을 통해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직장인의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이라는 냉스풍의 집약체에서 8시간씩 생활하는 현대 직장인들에게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건강 관리가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제6장 가정에서의 성벽 구축, 우리 집을 치유 공간으로 만들기. 현대 주거 환경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 설계된 밀폐형 아파트, 일정한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중앙 냉난방 시스템, 습기 제거를 위한 각종 전자제품, 편의를 위한 다양한 화학 제품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건강한 집을 만들려다가 오히려 병든 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냉기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름철 실내외 온도차가 10에서 15도에 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잠들 때와 깨어날 때의 온도 변화는 자율신경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나 하고 느끼는 아침의 목 아픔은 실제로는 밤사이 과도한 냉기 노출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소적 냉기입니다. 침실의 에어컨이 머리 쪽으로 직접 바람을 보내거나 거실의 선풍기가 특정 부위만 지속적으로 시원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대의 냉방 시스템은 정반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습기 문제는 더욱 복합적입니다. 요리, 빨래, 샤워로 인한 습기 생성과 제습기, 에어컨을 통한 습기, 제거가 반복되면서 실내 습도가 불안정하게 변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극도의 건조와 여름철 장마로 인한 극도의 습함이 교대로 나타나면서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실내 공간에 정체된 기운도 문제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방은 공부하느라 문을 닫아두는 시간이 길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는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가정의 독소 문제는 가장 은밀합니다. 새 가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세제와 방향제의 화학 성분, 플라스틱 용기에서 용출되는 환경 호르몬,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이 24시간 지속적으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보다 독소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독소도 심각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TV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과 질이 가정의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뉴스,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정보 등이 가정을 스트레스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가정은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는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항균 세제, 방향제,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등을 구입하면서 건강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제품들 자체가 화학 물질을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과다 소모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치유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통합 설계의 문제입니다. 개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환경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연스러운 온도 관리입니다. 실내외 온도차를 외서 7도 이내로 유지합니다. 여름철에는 28도, 겨울철에는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보다는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활용해 공기 순환을 돕고 직접적인 냉기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는 습도의 자연 조절입니다. 기계적 가습이나 제습보다는 식물을 활용한 자연 습도 조절을 선호합니다. 실내 적정 습도인 40에서 60%를 유지하되 계절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거나 물을 끓이는 등의 자연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셋째는 공간의 흐름 만들기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늘립니다. 방과 방 사이의 공기 순환을 위해 문을 열어두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넷째는 천연 재료 우선주의입니다. 화학 세제 대신 베이킹소다, 식초, 레몬 등의 천연 재료를 활용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선택합니다. 방향제 대신 천연 아로마, 오일이나 허브를 사용합니다. 다섯째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대 운영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가족이 함께 대화하거나 독서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침실에는 TV나 컴퓨터를 두지 않고 스마트폰 충전도 침실 밖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가족 건강 리듬 만들기입니다. 함께 운동하기, 함께 요리하기, 함께 청소하기 등을 통해 가족 전체의 냉습분 관리를 일상화합니다. 개인별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족 단위의 건강 습관이 더욱 지속 가능합니다. 가정은 단순히 잠자고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받은 냉습풍의 공격을 해소하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치유 공간이어야 합니다. 조상들이 집을 지을 때 방향과 터를 중시했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자신의 집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7장 사회 시스템과의 전투 거대한 냉수풍 생산 공장과 맞서기 현대사회는 냉수풍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도시 계획부터 건축 설계, 교통 시스템, 근무 환경, 소비 패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도시의 냉기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도시는 인공기후를 만들어냅니다. 수십 층 높이의 건물들이 바람기를 막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방출하여 열섬 현상을 만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에어컨을 가동하고 그 결과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도시 온도를 더욱 높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이죠. 지하철과 지하상가는 거대한 냉기 저장소입니다. 지하 공간의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강력한 에어컨이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수백만 명이 이런 냉기 공간을 오가면서 천조절 시스템에 반복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사회의 습기 시스템은 더욱 복잡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도시의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습도 상승, 정신적으로는 정보 과부하로 인한 사고의 정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특히 정보사회의 구조적 특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 홍수를 만들어냅니다. 뉴스미디어는 24시간 자극적인 정보를 쏟아내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부추깁니다. 광고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교육 시스템은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뇌에 축적되어 정신적 습기를 형성합니다. 근무 환경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이 장시간 앉아서 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성과 평가 시스템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워라밸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압박일 뿐입니다. 사회의 독소 시스템은 가장 은밀하고 광범위합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기본이고 여기에 각종 화학 첨가물, 플라스틱 미세먼지, 전자파까지 더해집니다. 현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독소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교묘한 것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소들입니다. 항균제, 방부제, 살충제, 제초제 등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인체에 축적되어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런 독소에 더욱 민감하지만 사회 시스템은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냉스풍 문제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해결책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로 스트레스를 만들어 놓고는 힐링 상품을 팔고 가공식품으로 몸을 망가뜨려 놓고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 완화 상품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친환경이나 웰빙을 표방하는 많은 상품들도 실제로는 냉수풍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친환경 에어컨, 웰빙 냉장고, 건강한 인스턴트 식품 등은 모두 모순적인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사회 시스템의 힘이 강력하다고 해서 개인이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시스템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시스템의 틈을 찾아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적 참여 전략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모든 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과 단순히 편리한 것을 구분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둘째는 대안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합니다. 유기농 식품,
공동구매, 함께 운동하기, 자연 친화적 생활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미니멀 라이프스타일 추구입니다. 소유와 소비를 줄이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소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소비, 관계 소비, 경험 소비까지 포함합니다. 넷째는 자연과의 연결 강화입니다. 도시 생활에서도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주말 등산, 공원 산책, 실내 식물 기르기, 자연 소재 제품 사용 등을 통해 자연의 치유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발언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 변화나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환경 보호, 건강한 도시 만들기,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이슈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냅니다. 사회 시스템과의 전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8장 깨달음과 각성, 냉스풍을 넘어선 삶의 철학. 지금까지 우리는 냉스풍을 적으로 여기고 퇴치하는 방법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냉스풍은 우리 삶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리듬을 가르치고 몸의 신의 귀 기울이게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전통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현상을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봅니다. 냉과 열, 습과 조, 풍과 정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한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자극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보호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적당한 추위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 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적당한 운동은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어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정신적 도전은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문제는 과도함에 있지 존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냉스풍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돌보듯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물을 주고 햇빛을 쪼개게 하고 바람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의 완전함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무균 상태의 환경을 만들려다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완전히 편안한 환경을 만들려다가 적응력을 떨어뜨립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불편함을 해결하려다가 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퇴화시킵니다. 진정한 지혜는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 없고 노화를 멈출 수 없으며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냉스풍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완전히 차단하려 하기보다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정신을 맑게 하고, 때로는 습한 공기 속에서 몸의 유연성을 기르며,
때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 접근은 실용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냉스풍을 적대시하는 마음가짐보다는 친화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트레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상황이라도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느냐, 도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생리적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냉스풍을 내 몸을 공격하는 적으로 보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반면 내 몸의 균형을 알려주는 신호로 보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전자는 증상 억제에 집중하지만 후자는 근본적인 균형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완벽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추울 때는 추위에 맞게, 더울 때는 더위에 맞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스트레스에 맞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관리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와 몸의 신호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냉스풍 관리의 최고 경지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숙련된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차를 조작하듯 몸의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자동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건강 관리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냉스풍 관리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이 냉스풍 문제로 고생하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학습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지식과 도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성과를 결합한다면 우리는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건강과 행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냉스풍과의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신의 인식과 대응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변화는 외적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개인이 모이면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제9장 한국 전통의 활법, 냉스풍 치료에 완성된 기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냉스풍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활법이라는 무술 치료술입니다. 활법은 단순한 마사지나 지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치료법입니다. 이는 무술의 원리를 치료에 응용한 것으로 막힌 경락을 뚫고 정체된 기혈을 소통시켜 냉스풍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활법의 역사적 근거와 전통. 활법의 기원은 매우 오래됩니다. 조선시대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외상으로 인한 어혈과 기체를 풀어주는 수법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활법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 편찬된
무해도 보통지에도 상한 사람을 치료하는 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무술과 치료법이 하나의 체계로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활법이 냉스풍 치료에 특화되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전통 무술가들은 혹독한 수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냉스풍에 노출되었고 이를 스스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활법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수련으로 인한 냉기, 장시간 정적인 자세로 인한 습기, 격렬한 수련과 실전으로 인한 독소 축적을 해결하는 것이 활법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활법의 원리와 특징. 활법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경락소통의 원리입니다. 활법은 인체의 12경락과 기경팔맥을 정확히 파악하여 막힌 부분을 찾아 소통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무술적 역학의 활용입니다. 태권도, 씨름, 궁술 등 전통 무술의 힘의 원리를 치료에 응용합니다. 정확한 각도와 방향, 적절한 힘의 강도로 인체의 구조적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셋째, 호흡과의 조화입니다. 활법에서는 시술자와 환자의 호흡을 일치시켜 기의 흐름을 최대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치료를 넘어 정신적, 에너지적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본 활법의 효과.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활법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개선. 정확한 압점 자극으로 모세혈관 순환을 활성화하여 냉기를 해소합니다. 둘째, 림프순환 촉진. 경락을 따른 순차적 자극으로 림프의 정체를 풀어 습기를 배출합니다. 셋째, 신경계 조율. 특정 혈자리 자극으로 자율신경계 균형을 회복하여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그리고 넷째, 근막 이완. 무술적 역학을 이용한 정확한 압력으로 깊은 근막까지 이완시킵니다. 활법을 통한 냉스풍 치료의 실제. 활법으로 냉스풍을 치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진단. 맥진과 관찰을 통해 냉스풍의 위치와 정도를 파악합니다. 2. 경락 소통. 막힌 경락을 순차적으로 열어줍니다. 3. 기혈 조율. 전신의 기혈 순환을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4. 독소 배출. 특정 혈자리 자극으로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5. 재발 방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활법을 교육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활법이 즉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시술로도 냉기가 사라지고 막힌 곳이 뚫리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활법이 근본 원인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활법은 단순한 치료법을 넘어 조상들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냉스풍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활법을 통한 치료를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우리 고유의 치료법이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새로운 시대의 생존 지혜. 21세기도 4분의 1이 지나간 지금, 우리는 여전히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냉스풍의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문명이 아무리 진보해도 인간의 몸은 여전히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아니, 오히려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그 법칙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법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문명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요. 급변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방법이며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냉스풍이라는 고대의 개념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온기가 필요하고 순환이 필요하며 깨끗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있어도 따뜻한 손길이 그립고 고층 빌딩에 살아도 자연의 바람이 그리우며 편리한 음식이 넘쳐도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 끼가 소중합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이런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도 왜 차가운지 모르고 마음이 막혀도 어떻게 뚫어야 할지 모르며 독소가 쌓여도 어떻게 배출해야 할지 모릅니다. 증상은 분명히 느끼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니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냉수풍의 정체를,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나는지를, 그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이것이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과 조화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아마도 10년 후에는 또 다른 혁신적 건강법이 등장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법이나 유전자 편집을 통한 완벽한 건강관리법 같은 것들이. 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냉스풍으로 고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치료법에 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고 몸의 신회에 귀 기울이며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오래된 지혜에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냉스풍 관리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더 활기차게 일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입니다. 건강한 몸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이고, 냉스풍 관리는 그 도구를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안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문제들도 결국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냉스풍으로 지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냉스풍 관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건강해질 때 우리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 때 우리 문명도 지속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모든 계절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것, 모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냉수풍 관리는 바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